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2022년 2분기 미국 빅테크 실적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테크 탑10 INDXS ETF 2분기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우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이유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빅테크의 위험을 보여준 실적 발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2분기 매출 8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시대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매출을 끌어올린 부분은 아이폰이었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2분기에 아이폰 수요에 의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애플의 제품 사이클상 신제품은 보통 9월에 발표되죠. 그 이전인 2분기는 상대적으로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신규 고객이 두 자릿수 성장하는 등 아이폰의 견조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비 위축, 그리고 수요 감소 등 다양한 매크로적인 문제들로 시장의 우려를 샀던 부분을 완화시켜준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거시경제가 침체로 돌아서면서 소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애플의 강력한 충성 고객,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탄탄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등은 역시 1등이다 라는 말을 보여주듯이 애플은 다양한 우려 속에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오히려 앞으로 매력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5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상승했죠. 그럼에도 마냥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은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성장률 43%를 기록했다는 거죠. 대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의지가 강해지면서 비용을 줄이고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싸니까요. 반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PC 공급 부진으로 윈도우 OEM이 역성장했고 게임 역시 마이너스 6%를 기록하면서 역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임은 팬데믹 시즌에 역대급 호황기를 누렸기 때문에 전년비 성장성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지만 광고 시장 악화 여파로 광고 사업부도 부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게 만든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가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으니 앞으로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이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매출액 69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시장에서 구글은 당일 4.9%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섣부르게 실적이 앞으로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검색 부문의 광고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스냅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광고 매출을 발표하면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여행 및 리테일 관련 검색 수요 증가로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유튜브 광고의 성장률은 5%에 그쳤지만 2021년 2분기가 너무나도 큰 호황기였기 때문에 성장률이 적다고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클라우드도 전년비 36% 성장했고요. 다만 여전히 광고주들의 지출 감소 영향으로 유튜브 및 네트워크 광고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광고 수익에 치중된 여타 다른 플랫폼 대비 그래도 구글은 다르다라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R 기술을 기반으로 유튜브와 구글 쇼핑을 이커머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분야에서 구글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액은 1,212억 달러로 시장의 우려를 한 번에 잠재우는 호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분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힘든 실적 발표 시즌을 보냈다면 이번 분기에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대외 여건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펀더멘털을 보여주며 온라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WS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앞으로도 아마존은 AWS 인프라 투자를 늘릴 계획이며 2022년 캐펙스에서 AWS 인프라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 주가가 저점을 지났다고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만큼 앞으로 주가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액은 169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순이익이 전년비 98% 늘어났는데요. 가격 상승 효과로 시장이 예상했던 순이익 증가 효과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 이번 테슬라 실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힙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는 직전 분기 대비 상하이 공장 봉쇄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6월에는 역대 최대 월별 생산량을 기록하며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판매량은 1분기 31만 대, 그리고 2분기 25만 대로 연간 누적으로 56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준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능력이 190만 대로 1분기 대비 85만 대나 늘어났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상하이 공장과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 공장 생산량을 모두 더해 올해 150만 대 판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과 전기차 판매에 대한 메가 트렌드 전환은 여전히 유효해 오히려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하반기와 2023년에도 꾸준히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타의 실적 발표는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메타의 2분기 매출은 288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메타는 광고 수요 감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달러 강세 등의 환경이 이익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6%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릴스, 인스타그램의 숏폼 비디오죠.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수익화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PER이 15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어도비의 3월, 4월, 5월을 합산한 실적은 모든 부분에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4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비 14% 상승했습니다. 어도비의 실적에서 중요한 건 콘텐츠 제작과 전자문서로 구성된 디지털 미디어 매출액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어도비 포토샵 그리고 PDF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 부분에서 순신규 매출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2분기 디지털 미디어의 순신규 매출에 4.6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물론 3분기 가이던스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 여파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율의 영향을 제외하면 핵심 지표인 순신규 매출은 긍정적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원래 계절적인 성수기인 4분기에는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분기 후반에 전반적인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가격 전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남아있는 실적 발표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컴캐스트인데요. 매출은 300억 달러로 시장 예사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는데요. 전통 TV 이용자가 52만 명이나 이탈했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을 끌어올린 분야도 있었는데요. 다들 쥬라기 월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개봉을 했었죠? 이 쥬라기 월드 영화가 흥행하면서 스튜디오 매출이 전년비 33.3% 증가했고 테마파크 재개장으로 관련 부문 매출이 전년비 65%나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확대됐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컴캐스트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슈퍼볼 효과로 증가했던 비디오 가입자, 고객들이 유출되면서 연말에 진행하는 카타르 월드컵 전에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 아직 제대로 재개장을 하지 않은 테마파크들의 오픈과 영화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 ETF에 포함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